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손을 잡기로 하면서 전자상거래 업계 선두인 쿠팡이 바짝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CJ 대한통운까지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는데요. 그 관련 내용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권용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쿠팡 경영진들이 아주 신경을 곤두세운 모습이라고요. 네, 신세계와 이 알리바바가 G마켓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하는 합작 회사를 설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직후에 쿠팡의 이제 고위 경영진들이 나서서 이 합작 회사 설립에 따른 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쿠팡이 가져야 할 어떤 대응 방향을 포함한 전략을 수립하다라고 이게 실무진에 그렇게 지시를 한 건데요. 네. G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3위권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합작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한국 시장의 이용 규모를 점점 키우면서 최근 급속도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그런 업체인데요. 이 둘의 전략적인 동맹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게 쿠팡 측의 판단입니다. 네, 마동석 배우를 이제 광고 모델로 앞세웠죠. 그런데 국내 시장에 더해서 이제 해외 시장까지도 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핵심 전략은 이 G마켓이 보유한 60만 판매자를 활용해서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높아지는 이 K 상품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한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이 알리익스프레스와 G마켓 그리고 옥션 이 세 개 회사를 합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390만 명인데요. 이게 쿠팡의 한 절반 정도에 좀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3개 회사의 카드 결제 추정액을 보면 여전히 좀 모두 세 개 회사를 다 합쳐도 쿠팡에는 좀 많이 뒤처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단가가 높은 K 상품의 판매 비중을 점점 더 늘린다면 거래 규모가 단기간에 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알리익스프레스가 G마켓과 손잡고 이 K 상품들을 대대적인 할인 공세를 펼친다라고 한다면 쿠팡과의 정면 대결도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네. 쿠팡은 합작법인 발표 직후에 이제 빠르게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위험 요인들을 좀 빠르게 좀 사전 차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석인 겁니다. 네. 쿠팡으로서는 한동안 공고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신들의 입지가 이번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동맹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커머스에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게 배송 부문인데 이 배송 서비스가 올해 이커머스 시장 판도를 바꿀 변수로 꼽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CJ 대한통운이 쿠팡의 물류 경쟁자인데 이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업계가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요일과 공휴일 배송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에 한층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이것에 대한 수혜는 CJ 대한통운의 어떤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는 네이버나 G마켓, 알리익스프레스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해당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이제 주중이나 주말 구분 없이 당일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받아보는 배송 시스템을 서비스를 이제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로켓 배송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쿠팡의 쏠림 현상도 점차 좀 완화될 수 있는 셈인데요. 네. CJ 대한통운 이 주 7일 배송이 이커머스 시장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는 네.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에 가시화될 것으로 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금요일 날 택배를 시켰는데 갑자기 CJ 택배가 일요일 날 와서 놀랐는데요. 네. 여기에다 더해서 네이버가 이제 인공지능 쇼핑 앱까지 상반기 중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이커머스 업체들 신경전이 아주 대단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2025년 올해는 쿠팡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올해가 쿠팡이 독보적인 1강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또는 쿠팡과 네이버의 2강 기존 체제가 좀 굳어지는지 네. 또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유의미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한 해로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업계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증권사 목표 주가 하락장에도 주가 50% 더 오를 전망. 이 국내 증권사들이 주가 전망치를 꽤 높게 잡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라는 비판이 나온다고요. 네, 뭐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네네. 국내 증권사 3곳 이상이 최근 3개월 사이에 목표 주가를 제시한 기업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234곳의 상장사인데 네. 이 종목들의 목표 주가 괴리율이 평균치가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46.9% 그러니까 약 47%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이 괴리율 47%라는 뜻은 목표 주가가 실제 주가보다 47% 높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들은 이 실제 주가가 앞으로 50% 정도나 더 높게 뛸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기업의 미래 실적이나 앞으로의 어떤 업황 전망을 기반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주가 계류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 대비 현재 주가가 많이 저평가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이 PBR 수치가 최근에 0.84배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시장이 저평가된 것은 사실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증권사들의 좀 목표 주가가 많이 부풀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괴리가 크다 이런 지적이 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주가 부풀리기, 그러니까 주가 괴리율이 높은 종목들이 주로 어디서 나타났죠?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악재가 최근 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네. 유럽에서도 이 친환경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증권사들의 2차 전지 관련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 그 목표 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차 전지 소재 업체 코스모 신소재 주가 계율을 보면 네. 137%로 좀 최대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평균 목표 주가가 11만 9,500원인데 실제 주가는 지난 2일 기준으로 5만 4천 원에 불과합니다. 네. 뭐 이 주가가 최근 며칠 사이에 또 급등을 해서 괴리율이 한 114%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또 이와 함께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LNF, 한솔 케미칼,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등 괴리율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 업체가 2차 전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목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평균이 괴리율이 47%였으니까 100%가 넘는 거면 정말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이 신용평가 업체들이 내놓은 업황 전망을 고려해봐도 이 증권사들 주가 전망치가 좀 현실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증권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2차 전지 업황과 신용평가사들이 바라보는 2차 전지 업황이 많이 다른 건데요. 뭐 예를 들면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계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저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신용평가는 수요 둔화 그리고 과잉 설비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과 같은 삼중고를 겪을 것이다라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들이 주로 괴리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좀 다른 주요 종목들은 어떻게 나타났죠? 네, 코스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보면 이 목표 주가 괴리율이 한 50.64%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최근 3개월 제시된 목표 주가 그 평균이 8만 440원인데요. 최근에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같이 일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낮췄기 때문에 그나마 좀 평균치가 내려온 겁니다. 네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가까이 실제 주가가 5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이 목표 주가는 여전히 매우 높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외에도 롯데케미칼 괴리율 104%,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84%, 롯데웰즈푸드 76%, 롯데칠성 66%, 네. 롯데이노베이트 57% 같이 롯데그룹주들이 괴리율 상위 종목에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목표 주가도 그런데 그 증권사 리포트에 이제 투자 의견에 매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뭐 실제 투자자들 생각하고 좀 달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지난 연말 기준으로
그 공시를 한 국내 증권사 17군데의 전체 보고서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이 매도 의견이 나온 보고서 비중이 0.1%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신영증권과 IM증권, 하나증권 이 세 개 증권사를 제외하면 매도 의견 비율은 0%인데요. 네네. 그리고 매수 의견 비율은 반대로 평균 86%에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중립 또는 보유 의견 비율은 8%에 불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증시 관련 내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작년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 격차 52억 달러, 21년 만에 최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이제 반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년 동안 어떤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자리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네네. 지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또 그리고 이어서 2015년에 한중 FTA가 발효됐던 것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내수가 부진은 한데다가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자립도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이 공급망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미국을 향한 투자와 그리고 대중 수출은 동시에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중국으로 수출하는 규모하고 이제 대미 수출량의 차이도 많이 줄었겠습니다. 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요, 이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 격차가 52억 3천만 달러인데 이게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좁혀진 수준입니다. 격차가 한마디로 급감한 건데 대중 수출은 감소하고 대미 수출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 수출을 보면 그동안 한국이 부품이나 소재 같이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을 하면 중국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이제 한국은 중국 경제의 성장 과실을 좀 함께 누려온 그런 윈윈 관계를 누려왔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중국의 내수가 부진한 데다가 중간재 자금률이 좀 상승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교역 구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대미 수출을 보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삼성 그리고 SK, 현대차, LG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내의 어떤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의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계류와 중간재 수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미중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고 미국 중심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대중 수출 규모는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좀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